서울시 자치회 간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제7회 도봉 창의과학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주간 뉴스입니다.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주민들의 소통광장으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자치회관입니다. 이 자치회관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로 공유하고 배우며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자치회관으로 나아가는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전년도 자치회관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돼 우리 구에서 열린 2015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일 구청 2층 대강당과 광장에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25개 구청 자치회관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 8월부터 2달에 걸쳐 주민 참여의 메카로 기능을 확대해온 25개 자치구의 사례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각 구의 자치회관 운영 우수 사례 중 8개의 사례를 자치구 간 경연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구는 창일동 자치회관에서 골프장이 들어설 뻔한 뒷동산을 주민들이 지켜내 동네 공원으로 조성한 것을 기념하며 올해로 4회째 행사를 추진한 창골 한마당 큰 잔치를 소개했으며 이날 전문심사위원과 현장평가단의 평가에 의해 최우수구는 성동구 금호 1가동, 우수구는 양천구 신월 3동, 중구 신당동에서 수상했습니다. 도봉구 의회가 16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6일은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제25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19일에서 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작성의 건 등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했으며 행정기획위원회의 도봉청소년 독서실 등의 현장 방문과 복지건설위원회의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노원교 공사 현장 등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9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21일 도봉구청 광장에서는 정성껏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나눔을 진행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함께 만들고 직접 전달까지 한 따뜻한 나눔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21일 수요일 도봉구청 광장에서는 국민은행 임직원과 새마을 부녀회 및 다문화 여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세대와 소외계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장에서 다 함께 김치와 제육볶음 등의 밑반찬을 만든 후 1차 새마을 부녀회, 2차 국민은행 임직원으로 나눠 함께 만든 밑반찬을 직접 방문 전달해 어르신들은 더욱 따뜻한 한 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던 대전차 방호시설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 추진 중인데요. 이곳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1일 수요일 저녁 도봉동 6-2 일대 대전차 방호시설에서는 대전차 방호시설, 창조와 문화의 옷을 입다를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평화를 바라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최소영 대표의 예술창작공간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특별 축하 공연으로 마무리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구민들에게 대전차 방호시설의 의미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예술창작 공간으로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 제도약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도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취업드림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도봉 여성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은 박람회에 참가해 구직 상담은 물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현장 면접도 실시했습니다. 일을 찾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오시면 저희가 일자리도 연계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구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던 터라 이런 좋은 기회에 상담도 받게 되고 해서 저한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인 취업 부스는 물론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이미지 스타일링, 네일 케어 등의 체험 부스와 기타 행사 부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박람회를 찾은 지역 내 여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 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벼베기 등을 경험하는 도시농부 캠프를 운영해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10월의 목요 데이트는 가족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캠프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22일 목요일 16층 다목적 회의실에서는 17일과 18일 주말 동안 운영된 가족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캠프에 참여한 주민과의 목요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땀 흘리며 배우고 나누며 힐링하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도시농업의 의미와 기능, 도봉구 도시농업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농업에 대해 구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목요 데이트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직접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 창의과학축전 무한 상상의 꿈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즐거운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2015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제1회 도봉혁신교육 박람회와 함께 운영돼 더욱 풍성하게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도봉 창의과학축전은 그동안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과학체험을 선사하며 어렵고 복잡한 과학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는데요. 제7회 도봉 창의과학축전은 참석한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박은주 팝 바이올리니스트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IT 국악 퍼포먼스 등 1, 2층 로비와 지하 아트리움, 체육관 등 구청 곳곳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회장이 열렸습니다. 축제로 인해 과학을 많이 배우니까 아이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도봉구가 이런 축제를 앞으로도 더 많이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25일 토요일에는 생활 속 다양한 발명품의 원리와 편리함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그 원리를 체험해보는 가족 발명 파티, 26일 일요일에는 로봇을 조립해 직접 조종하며 퍼즐지도 맞추기와 분리수거 등을 시간 내에 하는 로봇 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힘들었는데 금상을 받아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특히 올해 도봉창의과학축전은 제1회 도봉혁신교육 박람회와 함께 운영되었는데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도봉혁신도시 학부모 특강에 이어 구청 광장과 대강당 등에서 교육자원 체험 부스와 도봉교육소통 프로그램 등 마을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소개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옥 개관식이 있었죠. 이후 많은 분들이 가옥을 방문해 간송 선생을 만나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낸 우리 문화유산 수호자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옥에서 다도 체험에 인문교양도 쌓을 수 있는 찾아가는 간송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찾아가는 간송미술관을 만나보시죠. 2015 생생문화재 사업인 도봉생생 간송과 이야기 나누다를 주제로 찾아가는 간송미술관 프로그램 중 6회차 입문 강좌가 지난 24일 전영필 가옥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수영 문학관에서 정의공주묘를 지나 전영필 가옥으로 이어지는 도봉 역사문화길 탐방을 시작으로 전영필 가옥에 대한 설명과 다도 체험 후 입문 강좌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입문 강좌는 도봉의 역사와 문화, 간송생애와 문화재, 현대인 체질 라이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번 6회차 입문 강좌는 12간지 12띠 동물로 찾아보는 우리 문화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이번 주에는 창동고 전상훈 학생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아나운서 창동고 전상훈입니다.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옥을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공사 완료 후 5년간 용도를 유지하고 타 용도로 변경 사용 시 공사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방범 시설을 지원하거나 아파트 주차장 조성을 공사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교통지도과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로 문의 바랍니다. 오는 11월 2일과 9일에는 사상체질을 주제로 건강관리 한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11월 2일과 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봉구 보건소 7층 소강당에서 사상체질을 주제로 건강관리 한방교실이 열립니다. 소음인과 소양인, 태음인과 태양인의 맞춤형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오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 2회에 걸쳐 악극 폭서춘향전 무료 공연에 구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전극 춘향전을 현대화한 우리 뮤지컬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풍자와 해악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악극에는 최주봉, 전원주, 김희영 등이 출연하며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에 따른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는 국내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 조성 방안과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방안 두 가지 주제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구성원 2인 이내의 공동 응모도 가능합니다. 접수는 11월 13일까지로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물을 업로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동북사구 사업추진반으로 문의 바랍니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고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이로 인한 목 디스크 등 관련 목 질환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목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고개를 너무 들거나 숙이지 않도록 신경 쓰며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